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금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시카고의 한 고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의 화상 컨퍼런스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관심 분야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 인종과 국적을 넘어선 소중한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배혁 기자가 전합니다. 반센트번 고교의 한국어반 학생들은 매년 적당한 주제를 선택해 한국의 친구들과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결혼, 전통 예식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이혼, 10대 결혼과 동성애 등 비교적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How many presents are given? Is there like, can they only give a certain amount, or there can be like an endless flow of gifts? And inside the home, there are, I think, about 5 stuff in there. Each one symbolizes the long marriage life and happiness and glorious things, something like that. So all the stuff symbolize the positive things. 학생들은 타인종과의 결혼이나 10대의 결혼에 대해 가벼운 논쟁을 하기도 하고 과거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과 미국의 동성애 문화 등 서로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첨단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아 시카고 오픈하이머 파운데이션으로부터 그랜트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토픽을 놓고 아이들이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되고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이 태도가 많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앞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한국어 수업 시간에 공부 잘 못한 애가 꽤 있었어요, 이 안에. 근데 이 비디오 컨퍼런스는 굉장히 액티브해지더라고요. 한 학생은 향후 세계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멜팅 팟의 개념을 넘어 피부색의 구분이 무색해지는 하나의 사회가 될 것이라며 화상 컨퍼런스는 이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So let's continue our friendship forever for your future, for our humanity. Thank you. KBC 뉴스 배혁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다시 전기요금을 내리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메드사의 10년 전기요금 동결 조치가 해제된 올해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가족용 전기요금은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포비 주 상원의원은 상승폭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돼 법안을 발의했고 상정에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전체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커메드사가 54%, 아마레는 170%까지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요금은 인상되기 전인 작년 수준으로 다시 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메드 측은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해 전기요금이 재차 동결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경 시카고 남부에서 소방차와 스쿨버스가 충돌해 소방관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자는 다쳤지만 사고 당시 스쿨버스에는 학생들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소방차는 긴급 출동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사이렌이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 역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빨간불의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스쿨버스 역시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윌리엄 그랜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며 8시 이후 근무 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소방관은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사고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소방차의 뒷부분과 스쿨버스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고야 비치 주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패밀리 이니시에이티브 프로그램에 대해 각 단체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환경보호단체 더그 스캇 디렉터는 보건의료단체와 상업계, 교육단체, 비영리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대부분 저소득층의 베네핏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패밀리 이니시에이티브 프로그램은 건강과 교육 등 가족 예산 프로그램으로 특히 일리노이 커버드 플랜은 14만 명의 일리노이 무보험 주민들의 보험 혜택을 돕게 됩니다. 이와 함께 헬핑 키스 런 플랜은 향후 4개월 안에 일리노이 공립학교에 1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질 향상과 학교 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재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하면 계속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미국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석 달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90일 이후에는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 패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90일 이내에는 미국이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체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입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한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신분 변경에 관한 모든 절차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진행돼야만 합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 비자가 거부됐던 경우도 쉽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돼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 돌아가지고 3개월 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 이제 주저앉잖아요. 현재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26개국, 주로 유럽 국가들이며 아시아에선 일본과 싱가포르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 비자 면제국 포함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로 한국 정부가 많은 문제점을 관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진 국가로서 하나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작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하는 편리한 만큼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최근 케인 카운티를 중심으로 30명 이상이 감염된 살모넬라균의 원인이 불법으로 제조된 멕시칸 치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케인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로라 지역에서 판매된 멕시칸 스타일의 치즈가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명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멕시칸 스타일 치즈를 구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멕시칸 마켓들에도 등록 없이 불법 제조된 치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로라와 엘진, 카펜터스빌 지역에서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32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치즈가 불법 제조된 과정에서 제대로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우유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살모넬라균 파동과 관련해 쿡카운티 등 인근 지역에서도 멕시칸 치즈에 대한 경고 확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링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어지럼증을 느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이 지난 오늘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보건국은 21일 베링턴 중학교 페레리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과 교사 등 20명이 갑자기 미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들은 응급치료와 검사를 받은 뒤 이튿날 무사히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학교 내부의 공기정화 상태를 점검했으나 독소 등 유해 화학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쿡카운티 보건국의 키티 로이 디렉터는 두세 번에 걸쳐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기 중 유해 성분은 없었으며 부모들과의 1:1 면담에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된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도 당일 오전 몇몇 학생들이 감기 증세를 호소한다는 양호 교사들의 보고를 받고 곧바로 학교 내부의 환기 작업을 실시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오늘부터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차압률이 올해 약 1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할부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차압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신용 부족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주민의 모기지 상환이 힘들어지면서 연이은 차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릴 당시 은행이나 융자업체들이 고수익을 누리고 스스로 대출 규정을 완화한 것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향후 수년간 220만 가구 이상이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미교육재단이 미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역사 왜곡 교재 사용 금지에 대한 지지 서명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재단 부설 세종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00명이 넘는 동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KTN의 전영일 기자입니다. 저 멀리 대나무 숲으로부터에 대한 왜곡 교재 사용 금지 1만 명 서명 운동이 한미교육재단을 주축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지역 해당 학교와 도서관 측에 사용 금지 요청 사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재단 부설 조제 세종한국학교를 시작으로 벌여온 교재 사용 금지 1만 명 서명 운동의 동참자는 지금까지 모두 1,500여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번 서명에는 세종한국학교 학생 및 학부모 276명을 비롯 제1한국학교, 애틀랜타 한국학교, 한인천주교회, 임마누엘 감리교회, 애틀랜타 한인교회, 엘림교회 등에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교육재단 측은 조지아 인근 지역에서도 서명 작업을 실시,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메이컨 지역 한인학교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해온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서명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체로키 카운티 28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한편 미 주요 신문과 지역 유력 일간지 AJC에서도 기사로 다뤄지는 등 주류사회 관심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교육재단 측은 애틀랜타 지역 6개 학군인 체로키, 캅, 클레이튼, 디캡, 귀넷, 풀턴 등 한인학생 밀집 지역 카운티에 소재한 200여 곳의 중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서명 리스트를 포함 왜곡 교재 사용 및 비치 금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 주부터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일제 전범자의 딸로 매사추세츠 거주 요코 카와시마 왓킨스 씨가 실화소설로 펴내 20여 년 가까이 미국 중학교 영어 교재로 사용돼 왔던 저 멀리 대나무 숲으로부터 이 책이 교재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은 다음 주 수요일인 21일 마레타 소재 마운트 자이언 공립도서관 측에 도서 비치 중단을 요청하는 서류 접수로 지역 한인들의 의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대출 보호법이 확대됩니다. 최근 일리노이 재정국이 마련한 HB 4050 법안은 주택 구입자들이 대출 후 상환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일어나던 관행적 차압으로부터 주택 구입자들을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국은 모기지 신청자와 대출 회사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특별 상담을 통해 차압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3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 농구대회에서 서던 일리노이대가 캔사스에 석패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서던 일리노이 대학은 객관적인 전략에 앞선 캔사스 대학을 맞아 경기 초반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4쿼터 중반 역전을 허용하면서 61대 58로 패했습니다. 정회 장학재단이 2007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홀부모 가정의 초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학생에게는 개인당 $1,000의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chpfound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기러기 개체수 조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내 각 공원에는 수만 마리의 캐나다 기러기들이 배설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원 관리국은 공원의 효율적이고 청결한 관리를 위해 기러기의 개체수 파악이 불가피하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1원 떨어진 매매기준율 937.9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8.8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1.4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4.31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시작의 예상을 넘는 증가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9.87포인트 오르면서 12,481.0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반면 나스닥 지수는 2.81포인트 하락해 2,448.9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7포인트 상승하면서 1,436.1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 낀 흐린 날이 이어진 가운데 빗방울을 뿌린 곳도 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로 비교적 포근했으며 바람은 북동풍이 6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소량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8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24일 토요일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25일 일요일 역시 강한 바람과 함께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가 예상됩니다. 26일 월요일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로 크게 오른 기온대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구상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